예, 어저께 숙제 내준 거, 예, 대부분, 정말 많은 분들이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숙제 내서 어저께까지 하신 분들, 메일로 잠깐 보냈죠? 예, 확인하셨죠? 확인 못 하셨나? 어저께 숙제 보내신 분, 메일 좀 확인하셨을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자, 어떻게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한 마음을 어떻게 다 잡으셨나요? 예. 자신의 그 습관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다 그러니까 생각 좀 해보셨나요? 자기가 뭐가 잘못됐고, 녹화하고 있습니다. 예. 뭐가 좀 잘못된 부분인지, 예. 그래서 조금 생각하고 일단 적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첫걸음을 띄웠습니다, 이제.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뭔가 적었다는 거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이제 첫걸음을 띈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저희 회원님들은 그 전까지의 주식 매매는 모두 다 잊어버리고 첫걸음을 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첫걸음을 띄었고요. 그 첫걸음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죠. 예, 어떻게 좀 힘들더라도 우리는 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을 먹기 위해서 어머니는 분유를 애가 힘들더라도 안 주죠. 네, 밥을 먹이기 위해선 갓난아기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우유나 모유나 그 다음에 분유를 애를 울리면서도 상당히 좀 많이 뛰잖아요. 애 울리면서 뛰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된다는 건 뭐냐? 많이 당해야 돼요. 주식시장에 물론 지금까지 많이 당했습니다. 예, 당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당하면 될 것 같고 안 당하신 분들은 당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안 당하기 위해서 일단은 스피킹과 같이 가세요. 적게 당하기 위해서 스피킹과 같이 가는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주식시장의 4개의 장세는 대표님 방송 그리고 예전 때 한번 저희 방송에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사랑님, 그러세요. 그 마음 받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그 마음을 일단 받았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사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랬죠? 이제부터의 제 강의는 기초부터 고수까지 할 수 있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초부터 들어가기 위해서 어저께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세를 한번 가져봤고요. 오늘은 주식시장의 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주식시장에는 사계라는 게 있어요. 금융장세, 역금융장세, 금융장세, 역금융장세, 역시적장세 이렇게 사계절로 나누는데 이 사계절을 누가 알아냈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 몰라요. 사계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대부분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자, 누가 했느냐? 누가 발견해? 일본의 대표적인 우라가미 군요? 우라가미 군요가 했어요. 2000년까지 살았어요. 생존에 있다가 2000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대표적인 애널리스트예요. 일본의 대표적인 애널리스트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식을 사계 국면으로 이렇게 단순화시켰어요. 되게. 전화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전화해서 받겠습니다. 자, 방송하겠습니다. 저 내일 또 내려가거든요. 평택에 내려가요. 단순화하여, 선도주를,
잡아내는 인물로 유명해요. 예,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일본 주식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금융장세, 예, 돈의 힘에 오르는 금융장세, 봄이라 그래요, 이거를. 기업의 실적에 따라 주가가 차별되는 실적장세, 여름이라 그러고요. 금리가 내리며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역금융장세, 가을, 실적마저 나빠지면서 주가가 바닥권에 빠지는 역실적장세, 이렇게 겨울로 해가지고 4가지 장세로 구분을 했어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분은 우리의 선배죠. 이 선배는 예, 그 마음가짐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본이. 예,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시장은 바다와도 같은 것이므로 항상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균형 감각이란 것, 여기서 이 사람의 균형 감각이라는 것은요, 무리수를 두지 말고 항상 하락을 하든 뭐하든 균형 감각을, 항상 마음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라고. 그러니까 동요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떨어졌어도, 여러분, 시장은 바다예요. 바다 한가운데 떨어졌어도, 뗏목에다 바다 한 군데 딱 떨어졌어도 균형 감각을 잊고 최대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난국을 극복하면서 경험을 쌓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경험 중요하다 그랬죠. 경험이에요. 경험. 예. 주식시장의 공부도 중요해요. 공부를 하고 나서 그거를, 공부한 것을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활용하는 시간, 공부한 것을 주식시장에 활용하는 시간, 요거를 경험이라 그런 거예요. 좋은 경험. 근데 여러분 공부도 안 하고 경험한 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에요. 알겠습니까? 대부분의 주식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망하는 거예요. 돈을 잃고. 예, 좋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나중에 크게 수익을 얻고 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게 짧으냐 기냐에 따라서, 예,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이 빨리 다가오느냐 아니면 행복이 늦게 다가오느냐, 예, 그거의 차이죠. 예. 여기도 이 사람도 그러죠. 항상 실패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데, 실패를 너무 많이 갖고 하면 안 돼요. 실패는 어느 정도까지만, 그 어느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공부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우고요. 자, 이분은 또 화무 11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무 11홍. 이 말은 뭐냐면,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좀 이따가 또 설명을 할게요. 예. 화무 11홍, 그 다음에 상중수복 음으로 유암 화명 5일촌이라 했습니다. 예. 산이 첩첩하고 물이 겹겹이라 길이 없을지언정, 예. 저 너머에는 꽃향기가 풍기는 마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 이 말이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뭐 투자자들 여기서 보면 화무 11홍이라고 많이 주식 경험이 많이 있어요. 이 말은 언제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항상 저도 여러분 아시면 기복이 있어요. 예. 일주일 단위 기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을 잘하면 며칠을 못하고 기복이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도 그 기복을 체크하셔야 돼요. 자기가 매매하면서 기복이 있어요. 분명히 주식 투자자는 맨날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기복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 프로야구의 야구 선수처럼, 예, 맨날 홈런 칠 수가 없어. 맨날 안타 칠 수가 없어요. 슬럼프가 올 수도 있어요. 그 슬럼프가 올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는 과제예요. 알겠습니까? 공부해야 하는 과제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 예, 저는 어떻게 하냐? 되게 짧게 와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해보면 알겠지만 되게 짧게 와요. 그게. 예, 일주일 딱 하면, 열흘 단위로 하면 아까쯤에도 그 토메님이 얘기했지만 한 5일 괜찮게 했다가 이틀하고, 그 다음에 한 4일 괜찮았다가 하루 좀 이렇게 되고, 이런 패턴으로 가요. 예.
이런 패턴으로 가요. 예. 그런 패턴 속에서, 예, 저는 이제, 만약에 한 달 내내, 한 달 20일 동안 쭉 잘했어요. 그러면, 20일 동안 쭉 잘하면 한 5일 동안 못해요. 또, 5일 동안 못해요. 그러니까, 4대1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대1 비율, 약간. 알겠습니까? 4대1 비율.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예, 그럴 때, 극복할 때는, 뭐냐면, 예. 극복할 때는 뭐냐면, 영화 좀 많이 봐요. 다운 많이 봐요. 야동 많이 봐요. 예. 아, 개그 한번 했는데, 예, 개그 한번 했는데 안 웃네. 예. 예.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극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이 잘 저기 해야 돼요. 예. 잘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돼요. 예,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결국 투자자는 실패를 거듭하고 많은 것을 배워가며, 주식시장에 사계절을 걸쳐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항상 파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파동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작정 올라가지도 않아요. 올라가게 되면 떨어지게 돼 있고 하락하게 되면 분명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기회가 있어요. 예, 항상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위치만 어떤 장세고 어디 뭐만 안다 그러면 큰 틀에서 대응을 할 수 위험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서는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하락의 시작인 부분에서는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상승에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느끼고 이제 요번에 공부는 이게 요번 주에 오늘 1시간으로 끝날지 다음 주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주까지 갈 것 같아요. 이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거기를 이제 이러한 장세들을 직접 몸으로 익히고 여러분들이 공부도 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으면 1번 모두 치세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큰 누나까지 들어오셔가지고, 예, 우리 큰 누나까지 들어와서 열성적인, 예. 자, 그러면,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겠어요. 이거 기본이죠? 예. 이거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 듣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으세요.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세 번 듣는 사람도 있고, 지금 2번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자, 금융장세.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예, 자세는 그냥 갖고 가는 거고, 이거는 기본이에요.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VOD 강의에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분명히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요. 자, 은행이 금리가 낮아지면 10원이 감사합니다. 은행이 금리가 낮아지면, 그죠? 은행에서 돈을 맡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싹 가셔요. 금융장세에서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볼까 마음을 가져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예, 하나, 둘씩 늘어나면 시장에 돈은 흘러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금융장세에서. 이 금융장세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사요? 형님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식을 쓸어 담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뭔가가 공부하고 지각이 있는 사람들을 이때서부터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미리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개미투자에 먼저 뛰어드는 거예요. 이 금융장세. 알겠습니까? 물론 전문가랑 같이 안 하고, 예, 기업의 실적과 경기가 좋은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은 먼저 움직여요. 예. 여러분, 지금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 끝나고 나서 지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금융장세가 지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론적인 거 설명해 드리고요. 예, 이론적인 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금융장세는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정책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재할인금리 인하하면서 재할인금리 막 인하해요. 그리고 금융의 기관의 조달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저마진 떨어져 마진을 늘어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은행이나 금융권의 금리 인하로 소비심리가 회복, 소비재 판매가 늘어나서 전기전자 중심으로 금융 관련 주가가 급등을 하게 돼요. 예, 이때 먼저 전기전자 관련해서 움직이게 돼요. 지금 여러분 어디가 먼저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3월달에 뭐가 먼저 움직이고 전기전자가 먼저 움직여요. 그죠?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전기전자가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확인하고 이때까지 먼저 확인해 봤어요. 근데 금융주 움직여요? 네? 금융주 움직입니까? 은행주 움직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금융주 은행주 오늘 하락했어요. 많이. 네. 그것만 일단은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집어넣고 가면 돼요. 자, 경기 부양으로 인한 공공건설주들 또 금융장세 2차 주역이 됩니다. 경기기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주택, 도로, 대형 SOC 사업 여러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작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게 들어가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게 해가지고 그 돈들이 정부의 돈들이 기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렇죠. 발주만 해가지고 한다라는 계획만 쫙쫙쫙쫙쫙 있는 거예요. 언더스탠 회원님들? 전기전자는 그러면 왜 올라가느냐? 소비심리가 하락하게 되면 전기전자에서는 여러분 자동차하고 그런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여러분 핸드폰 돈 많이 들어갑니까? 경기심리가 조금만 하락하게 되면 핸드폰이나 그런 쪽에서 전기전자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쪽에서 좀 뭔가 살아나는 것이 보여요. 특히 반도체가 먼저 그런 쪽이에요. 요런 거 그냥 늘리는 게 일반적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따라서 건설, 시멘트, 철강, 운송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죄송합니다. 향상되면서 이런 기업들이 대개 은행에 빚이 많죠. 여러분 은행에 빚이 많죠. 여러분 아파트 하나 질 때 발주처하고 그걸 시행사하고 틀리죠. 시행사하고 발주처하고 틀려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부분 건설사들이 은행을 끼고 하죠. 은행을 끼고 해요. 왜 은행을 끼고 해요? 은행이 돈을 대줘야 돼요. 왜? 세입자들한테 대출을 해줘야 돼요. 그 은행의 돈을 일단 끌어서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빚이 일단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건설사나 그런 쪽에서 맞습니까? PF죠. 맞아요. PF라고 그러죠. 맞아요. PF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행사 시공사 다루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서히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왜 아니에요? 지금은 왜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회원들? 왜 건설주하고 왜 그게 안 왜 그런 관련주들이 왜 안 올라갈까요? 생각해본 사람. 왜 안 올라갈까요? 왜 안 올라갈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아파트 미분양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미분양이 해결돼야지, 그게 해결돼야지 아파트를 짓던가 할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미분양이 아직까지 지금에서 미분양이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 전에는 안 그랬잖아. 이게 미분양이 완전히 해결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뭔가가 이제 SOC 사업이라든가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건설사들이 이제 뭔가가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건설주들이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조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예. 하나하나 물으면서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장세에서는 금리 하락으로 인해, 이자 부담도 줄어들어 주가 상승 요인이 이중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하락되면, 일단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업체는, 환율하고도 좀 많이 연동이 되지만, 내수 쪽에서는, 건설자나 이런 시멘트, 철강 이런 쪽이 은행에 빚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일단은 이런 쪽에서는 지금 실적이 나쁘지만 향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점이죠. 예. 이래서 상호 연관관계가 있는 은행, 건설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 먼저 은행이 올라요. 왜 은행이 먼저 오를까요, 여러분? 쩐주가 돈을 법니까? 주식 매매한 놈이 쩐주가 돈을 많이 법니까? 주식 매매한 놈이 돈을 먼저 법니까? 쩐주가 돈을 많이 법니까? 주식 매매한 놈이 돈을 법니까? 쩐주가 돈을 많이 벌죠? 앉아서 코 풀죠? 걔네들은. 예. 은행이 쩐주라고 보시면 돼요. 비유 죽여주죠, 여러분. 은행이 쩐주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은행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건설사 미분양이 먼저 해결되면 돈을 은행 쪽으로 유입이 되겠죠. 예. 미분양이 해결되면 은행 쪽으로 돈이 유입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왜? 미분양이 해결되면, 예, 빌렸던 돈을 은행 쪽으로 갚아버리니까, 갚거나 뭐가 하거나 하니까,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그러니까, 일단은 건설주에서는 그냥 미분양을 그냥 처리했다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경기가 조금. 하지만, 은행 쪽에서는 이 미분양이 처리되면서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러면서 먼저 은행 쪽이 먼저 치고 가고, 그 다음에 뒤따라가서 건설주가 한 템포 느리게 치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다시 한번. 그렇죠. 채권회수죠. 예. 한국 증시로 말하면 2004년, 2006년, 사이에 은행주, 건설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먼저 나와주는 모습. 이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예. 전 세계적으로 일본은 제로금리였었어요. 예전 때. 예, IMF 때 해가지고 10년 동안 그리고 미국도 저금리 상태로 인해 개발도상국 위주로 돈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세계 지수가 폭등하기 전이에요, 이거는. 예, 폭등하기 전. 예. 많이 돈이 막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금융권이 완화되는 배경.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이 너무 풍부하니까, 일단은 막 치고 갔던 거죠. 예. 그리고, 중국에서도 막 돈이 막 풀리고 나니까 부동산 경기 막 활성화되고 막 그러니까 막 쭉쭉쭉. 어우야, 딱꼭질 나온다. 예, 치고 갔던 거고요. 예. 그런 식으로 개념으로 아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는데, 2009년 상반기 상승 흐름은 가도기적 장세의 끝부분에서, 예? 금융장세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금융단계의 첫 부분, 금융장세의 첫 부분일 수가 있고요. 가도기적 장세의 끝부분. 예. 지금 중요한 거는 금융장세의 첫 부분이냐, 가도기적 장세의 끝부분이냐. 예. 거기에요. 지금 위치가. 예. 일단은 끝부분 쪽에 조금 비중을 줘야 돼요. 끝부분 쪽에. 알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금융장세의 초에 도입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끝부분이라고, 예, 가도기적 장세의 끝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경기 침체 말기에 시중자금이 주식자금으로 몰림으로써 주가의 상승은 이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 외국인들이 여러분, 현물 엄청나게 매수하죠. 예, 얘네들이 왜 매수할 것 같아요? 예. 얘네들은 경기 침체 말기, 그러니까 과도기적 장세 끝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아니면 금융장세 초입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식을 지금서부터 쓸어 담아야 돼요? 안 담아야 돼요? 쓸어 담아야 돼요? 안 담아야 돼요? 담아야 되겠죠.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는 거예요. 왜? 그 전에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왜 외국인들이, 왜 지수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왜 멈추지 않고 담느냐라고 여러분들 질문하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런 현상이, 이런 장세기 때문에, 예, 이런 장세기 때문에, 닿는 거예요. 닿는 거예요. 한번 눌려줄 수가 있어요. 눌린다는 거예요. 그 눌리는 게, 이틀 전부터, 제가 어저께부터 조심하자고 했던, 예, 며칠 전부터 계속 조심하자고 했던 벌써 시작이 되는 모습이에요. 왜? 선물 쪽에서 매도 물량을 계속 늘어가니까 그거를 일단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 현물 매도 쳐서 얘네들 현물 조금만 매도 쳐도 오늘 많이 했죠. 얘네들 현물 모두 매도 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얘네는 선물로 매도 포지션 쌓아놓고 현물로 조금이라도 매도면 주식이 빡 빠지니까 주가가 확 빠지니까 그때 개인들 던지면 다시 매수하겠죠. 기관들도 옳다고나 매수하겠죠. 예. 옳다고나 또 매수해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랬죠? 중기 우상 종목은 지금 빠지면 모아놓자라고 했죠. 거기에 뭐예요? 경기 회복되고, 지금 경기가 만약에 회복되고 그러면, 여러분, 경기가 회복되고 그러면 내수주 갈까요, 안 갈까요? 예? 사양산업인가? 그걸 무슨, 강원랜드 같은 걸 무슨 산업이라 그러죠? 까먹었네, 순간적으로. 유흥산업이라 그러나요? 유흥산업이죠? 강원랜드가. 호트거. 예. 사행산업인가, 예, 항락산업. 하여튼간, 예, 죄송해요. 사행산업. 예. 그런 것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요. 예. 한번 지수기 바닥권을 잡고 올라가게 되면 1년 만에 끝납니까? 예. 큰 악재가 없는 한 1년 만에 끝납니까?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째 지수가 올라가야 돼. 2년째 강원랜드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동계올림픽 유치, 그게 있잖아요, 또. 아이, 그런 거랑 상관하지 마세요. 예. 예. 솔나무님, 전자카드 도입, 수익성 악화, 그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다 해요. 예, 전자카드 없어 수익성 악화된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예, 장기 흐름을 봐서 일시적인 거예요. 예. 예. 강원랜드처럼, 예, 현금 많이 쌓아놓고, 현금 많이 쌓아놓고 장사하는데 별로 없어요. 예. 현금 많이 쌓아놓고 장사하는데 별로 없어요. 롯데그룹주. 예. 예, 롯데그룹주. 예, 롯데그룹주. 예, 대표님이 그러잖아요. 롯데 안 망한다고. 현금 장사하잖아요. 예, 강원랜드도 그래요. 강원랜드는 은행에서 돈 받아요. 예, 이자 받아요. 강원랜드는. 어떤 기업은 여러분, 건설주나 이런 거는 은행에서 돈을 하지만, 돈 받아요. 예. 그리고 그런 거, 전자카드 그런 거는요, 나중에 올림픽 그거 유치하고 되면, 예,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런 거 별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에서. 예. 자, 또한, 잘 들으세요. 또한 실적으로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 예, 경기 부양책을 단순하게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모이면서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예, 경기가 회복돼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종목진문 보면 지금 종목비는 몰라요. 실적이 좋아진다는데 주가가 중기적으로 대응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종목질을 올리지 마세요. 어디 가면, 예, 좀 아는 전문가면 야단쳐요. 지금은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기대감. 무조건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몇몇 기업은 실적으로 가죠. 몇몇 기업은 실적으로 해서 가요. 가는 건 분명히 있어. 하지만 지금은 모두 기대감이에요. 모두 기대감. 실적이 완전 나와 있지 않아요. 실적이 완전히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경기가 좋아지니까 실적이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그냥 기대감. 그 기대감에서 정말 실적이 좋은 기업은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그냥 돼지는 거예요. 또 다시. 예. 경기 회복과 기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분명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종목별로
주가가 떨어져도 거래량이 급증하는 특징이 보여요. 예. 여러분 11월 달에 여러분 주가가 폭락했는데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예. 늘어났어요. 그때 이후로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지금까지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네.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그때 이후로, 예, 급락 이후로 바닥까지 한번 다 주고 나서 여러분 종목별로 보면 이 조정기간에 거래량 늘어났어요. 쭉 하고 계속 늘어나요. 하락할 때보다. 예. 그러면서 바닥 형성하는 종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걸로 은행, 증권주 같은 대형주가 주도를 한다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은행, 증권주가 주도를 안 하잖아요. 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다 회원님들 금융장세의 초입 부분에 들어간 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는 그런 모습을 은행 증권주가 갈 거라고 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지수 상승 기간에 후발에 뭐가 움직였어요? 전기전자가 먼저 움직였죠. 그 다음에 뭐가 움직였어요? 여러분 증권주하고 은행주가 움직였죠. 그죠? 예. 예. 그쵸? 그래서 이해 가시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기전자가 먼저 움직이고 뒤따라오는 게 뭐였었어요? 뒤따라오는 게 여러분 올렸을 때 조선주였었어요? 예. 금융주였었잖아요. 찰강주였었나요? 건설주였었나요? 아니죠. 증권, 은행이었었죠. 먼저 증권이었었죠. 그 다음에 은행이 뒤따라갔죠. 요번 끝에 머리 부분에. 그죠? 이게 벌써 나타내주는 거예요. 왜? 여차하면 얘네들로 치고 간다. 예? 여차하면 얘네들. 전기전자 눌려주면 여차하면 얘네들로 치고 간다.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이해 간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지만, 현 코스피 장세는 금융주 중심의, 금융주의 상승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전기전자의 업종으로서 일단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 금융장세로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 또는 금융장세의 초입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는 그냥 지금 상태로서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단계. 예, 이 마지막 단계에서 조정이 얼만큼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조정이. 이해 가세요? 조정이 얼만큼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조정이. 자, 이러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금융장세에서 대응법이야. 아직 금융장세가 오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가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공부해 놓으면 금융장세 올 때 대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기회는 많다.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상승이 초입일 수도 있다라는 소리죠. 네? 큰 흐름에서 보면, 몇 년짜리 흐름에서 보면, 알겠습니까? 몇 년짜리 장기적으로 흐름 보면, 상승 파동을 이뤄가면서, 무조건 갈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갈 수가 없잖아요. 갔다가, 눌려줬다가, 갔다가 이제 나중에 그래프도 보여주겠지만, 또 갔다가 눌려주고, 기간 조정을 좀 심하게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네. 전략은 어떻게 하냐? 금융업종, 증권, 보험 상승해요. 뒤따라서 건설 상승해요. 전력 상승해요. 가스 상승해요. 항공, 방송, 식품, 제약이 이때 같이 따라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금융업종이 선두를 하고 뒤따라가는 거. 예. 알겠어요? 2004년도에 이제 2004년도 상승할 때 금융업종 갈 때 여러분 전기전자
못 갔어요. 예, 그때 흐름이 전기전자가 안 좋은 흐름이었었어요. 전반적으로. 예. 그리고 건설, 예, 식품제약 이렇게 따라가는 흐름이었었고요. 의미는 불경제하에 주가가 상승하여. 예, 시기네, 예, 기억 빠졌네. 주식시장에서의 선행적인 움직임이에요. 예, 기술적인 분석은 거래량이 현저하게 증가돼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만큼 강한 장세가 연출돼요. 예, 비정상적인 만큼 강한 장세가 연출돼요. 예, 지금도 어떻게 되면 좀 강한 장세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돈발로 움직이는 건 맞아요. 돈발로 움직이는 건 맞는데 금융장세 쪽은 아니에요. 일단은 예.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장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 만약에 금융장세가 들어가면 시장의 선도 세력을 판단하는 거예요. 기간,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장세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특히 외국인들이 쓸어 담았죠. 외국인들이 쓸어 담은 종목 눌렸을 때 잘 보셔야 돼요. 물론 기간 외국인들이 담은 종목이면 더 좋겠죠. 기간 외국인들이 담은 종목이면 더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게 되면 뭐랄까 증권주에서 잘 보시면 증권주나 제가 알기로는 증권주에서 미래에셋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해요. 기간 쪽은 계속 매도 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은행 쪽에서는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은행 쪽에서는 상당히 매수가 왜 매수가 들어올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매수가 들어올까요? 은행 쪽에서 금융장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은행 쪽에서 매수를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금융장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매수가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최대한 낮은 가격을 잡기 위해서 안 올라가면 좋아요. 안 올라가면. 예, 지수는 안 올라가면 돼. 그 지수가 하면서 거기에 뭐냐? 전기전자를 먼저 상승을 시킨 거죠. 예. 여러분들. 예, 요 부분 잘 이해 가셔야 돼요. 예, 전기전자를 먼저 상승. 원래 한국은 먼저 전기전자가 먼저 움직여줘야 돼요. 먼저 움직여줘야 돼요. 무작정 정말로 전기전자가 먼저 움직여줘야 돼요. 금융주보다 금융장세 가기 전에 먼저 전기전자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큰 흐름에서 전기전자가 앞으로 큰 흐름에서 예, 4, 5년 동안 실적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전기전자는 실적 장세에 따라서 같이 쭉 가는 거고요. 선택의 차이요. 선택의 차이. 저번 날에 급등할 때 뭐 했었어요? 조선주가 강했었잖아요. 막판에 실적 장세에서. 예. 조선주 매입했잖아요. 그런 개념을 외국인들 조선주 매입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예, 같은 개념으로. 과연 실적 장세에 여러분 뭐가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실적 장세에서는 여러분 금융업종이 그냥 덩달아 가는 거예요. 보험 덩달아 가는 거예요. 보험은 또 포함되어 있겠다. 약간 실적 장세. 예. 하지만 실적 장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조선업종이냐, 철강이냐, 건설이냐, 아니면 전기전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향후 예, 당시의 시장의 견인 세력들이 누구인지 판단해야 된다. 시장의 선도 세력들이 집중 매수하는 업종과 종목에 주력한다. 예, 업종과 종목에 주력한다. 중저가 대형주 옐로칩군에 집중한다. 예, 경기 침체기이므로 시장 밖 소식에 반응하지 말고 시장 내부의 수급에 집중하자. 그렇죠? 지금 여러분 공시나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공시나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악재는 나와요. 악재는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종목별로 악재는 나와요. 분명히 악재는 많이 나와요. 올라갈 때마다 툭툭툭툭 나와요. 하지만 그 툭툭툭툭 나오는 것 중에서 정말 큰 악재인가 아닌가만 그거만 판단하고 예, 대응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업종 선두 종목에 집중하며, 봐보세요. 업종 선두 종목에 집중하며, 상투는 선두 종목의 하락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상투는. 금융장세에서 살 때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장세마다 선도하는 업종이 있어요. 이번에 조정받으면 선도하는 업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금융주가 될지 전기전자가 될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금융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금융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전기전자는 따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발을 맞춰서. 아니면 현대차도 역시 포함되어 있죠. 현대차, 자동차일 수도 있고요. 예, 그거는 모르는데, 일단은 금융장세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말하는데, 예, 이번에 조정받고 올라가게 되면 금융장세의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먼저 저기 움직여야 돼요, 은행주가. 예, 은행주가 먼저. 그러니까 업종마다 대표하는 종목들은 좀 차이가 있겠죠. 더 올라가는 것도 있고, 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큰 업종의 흐름으로 봐서는요. 업종의 흐름으로 봐서. 예. 예. 당연히 지주사 같은 것도 올라가겠죠. 예. 기업들이 만약에 경기 좋아지게 되면 지주사도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예. 그런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면 됩니다. 예. 금융장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예, 금융장세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 계시나요? 못하는 부분 계시나요? 예, 없는 걸로 알고 다음 장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금융장세가 봄입니다, 여러분. 좀 내려야 되겠구나. 자, 실적장세로 하겠습니다. 실적장세는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절정기에 오른 겁니다. 여러분, 실적은 여러분, 경기는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길면 2년 동안 호황기고요. 짧으면 1년이겠죠. 그죠? 길면 2년이에요. 물론 전기전자에서 LCD 이거는 그게 있어요. 그 패턴이 있는데, 어느 한 사업을 하면 조선 사업이다 그러면 길면 2년이고 짧으면 1년이에요. 보편적으로. 예, 보편적으로. 예. 예. 어느 한 개 이렇게 딱 하게 되면 건설주도 막 하게 되면 한 3년까지 또 갈 수도 있는데 대충 이런 흐름이에요. 예. 그래서 실적 장세가 돌아오게 되면 상승하는 각도가 길고 좀 오래 가요. 알겠습니까? 길고 오래 가요. 예. 그게 특징이에요. 길고 오래 가요. 상승하는 각도도 크고 길고 오래 가요. 네. 그때 여러분들이 실적 장세, 물론 금융 장세도 대장주 잡으면 먹어요. 한 100% 먹겠죠. 100% 정도 먹어요. 저점에서 한 100% 정도 먹어요. 예, 그러면 실적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초입에 실적 장세에서 대장주를 잡으면 어때요? 대장주를 잡으면 어때요? 예, 150%는 먹어요. 예, 150%는 먹어요. 우량 종목. 예. 우량 종목 150%는 먹습니다. 예. 자, 실적은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보다 앞서서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시장의 실적 장세도 아직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실적 장세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고요. 기간이 길다. 네, 속도가 느리고요. 기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진행하는 속도가 느려요. 느리니까 길어요. 예, 맨 처음에는 여러분 실적 장세는 맨 처음에는 느려요. 조금 느려다가 실적 장세 피크 오기 몇 개월 전부터 급등하죠. 쫙쫙. 요거 이해 가십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느리게 쓱 가다가 예, 실정하게 되면 그때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초입 단계에서는 경기 민감하게 반응하는 섬유, 제지, 철강, 소재산업 주가가 움직여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건설에서, 예, 건설하죠. 잘 들으세요. 이 건설업의 특징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특징할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까 팀에 쩐주죠. 쩐주가 돈을 준다고 했죠. 예. 쩐주가 해서 갖고 금융주에서는 금융주가 잘 간다 그랬어요. 예. 금융주가 은행이 잘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따라갈 때 건설주가 따라간다고 했죠. 건설주가 따라간다. 건설주 따라가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건설주 따라간다 해서 하청업체들, 예, 같이 따라가는 하청업체들 있잖아요. 돈 받습니까? 안 받죠? 못 받죠? 공사하는 도중에 돈 받습니까? 공사가 완료해 어음으로 받죠?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어음, 6개월 어음으로 받는 걸로 알겠는데. 어음으로 받아요? 절대 못 받죠? 예. 이거 간섭이에요. 저도 알고 있는데 못 받아요. 그 공사가 마무리돼도 받을까 말까요? 마무리돼도 제대로 받을까 말까요? 예. 예. 마무리돼도 제대로 받을까 말까요? 예. 그게 양국의 현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장세에서의 돌아가는 게 되는 초입 때,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가요. 소재산업, 주가 뭐, 재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 예. 예, 뭐, 시멘트, 뭐, 이런 것들. 예. 초입 부분에. 이어지는 선. 그러니까 실적, 금융장세 이어지는 패턴으로. 예. 그리고 나서, 후반기에는 기계, 전기, 자동차, 설비 투자 관련. 얘네들이 왜 오를까요? 여러분, 철강 왜 오를까요? 실적이 좋으면, 여러분, 실적이 막 좋아요. 그러면, 공장이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공장 모자르는 실적이 좋은 회사는 물량이 딸리면, 향후, 설비 투자 증가되겠죠? 예? 그러니까, 철강하고 소재산업이, 그래서도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도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도 가는 거예요, 그때. 예. 근데 이번에 실적 장세는 뭐가 과연 갈 거라는 거를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예. 예. 이번에 실적 장세는, 전에는 실적 장세에서 조선주가 대장으로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실적 장세에서는 조선주가 대장을 해서, 조선주는 주로 뭘 많이 사용해요? 선생님들? 주로 뭘 많이 사용해요? 철강을 많이 사용하죠. 예, 후판. 예, 철강 정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나 철강 업체들이 좀 많이 갔던 거예요. 예. 하지만 이번에 실적 장세는 뭐가 가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좀 틀려져요. 어떤 업종이 가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져요. 예.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도권은 소재산업에서 가공산업으로, 대형 저가주에서 중소형 고가주로 이동하고, 끈장세에서 수혜 종목과 폭이 다소 좁은 데에 비해서 실적 장세에서는 대부분의 종목과 업종이 돌아가면서 사상 최고가 기록을 수출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만큼 급등이 심하다는 거예요.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급등이 심하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은 후반부에 들어왔으면, 그리고 최고가가 경신되고 쭉쭉쭉쭉. 예. 예.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인도, 브라질, 예, 이게 전부 다 엔캐리 자금까지 해가지고, 예, 2003년도 해가지고 그때 돈이 많아지니까 개발도상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땡겨가지고 투자하고 국가별 SOC 사업 막 증가시키고, 예. 그래서 한마디로 전 세계에 무슨 부분이 일어났어요? 건설의 열풍이 일어났죠.
예, 건설에서도 여러분, 기초 골격 작업 뭘로 해요? 철근으로 하잖아요. 예, 철근으로 하잖아요. 예, 철근으로 하잖아요. 골격 작업. 시멘트하고. 예. 자, 그로 인해서 한국 건설업체들이 해외 수주가 급증했었고요, 그때. 예, 2004년도에. 철강 수요가 급증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됐죠. 또, 철강이나 기계 같은 대형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해상 운송수단이, 이게 죽여줘야죠. 예. 이용해야 되니까, 전 세계에서 해상 운송수단이 부족했던 해상 운송 지수가 상승하면서 해운주 역시 예, 상승에 동참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왜 그럴까요? BDI 지수가 올라가는데, 해운주하고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예, 왜 못 쓸까요? 지금은, 잘 들으세요. 회원님들. 지금은 경기가 살아나요? 경기가 살아나요? 아까 좀 얘기했죠? 공사가 들어갔나요? 발표만 했죠. 공사가 들어갔나? 아니죠. 지금 해상운임지수는 선물로서도 이용할 수 있어요. 투기 세력 들어간 거예요. 해상운임지수는 투기 세력이, 그러니까 선물 거래가 돼요. 예, 해상운임지수 BDI 그게 되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들어가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운주하고 그런 쪽이 안 가는 거예요. 기준 지표는 올라가는데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예, 기준 지표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 부분?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운주들이 너무 많이 상승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대심리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해상운임 BDI 지수만큼 급등합니까? 해운주가 요즘 그렇게 급등합니까?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경기는 안 살아나니까 투기적으로만 해상운임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예, 여러분 스피드킨 차트만 보는지 아셨죠? 예, 차트쟁이인지 아셨죠? 맞아, 차트쟁이는 맞아요. 예, 차트쟁이는 맞아요. 예. 예, 조선사업의 1위였던 한국은 해상 운반수단의 부족으로 인해서 선박수주가 늘어나 한국 업체는 몇 년 동안 수주 계약을 예약까지 한 상태에서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예, 2000년도 초반에 말하는 거예요. 예, 이러면서 한국 조선업체는 실적 향상으로 강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실적 장세는 금융장세 이후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며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상승하는 장세를 말하는 거고요. 즉, 한국 장세를 2005년서부터 2007년 중반까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철강, 조선주를 선두로 해가지고 다른 종목군을 이동하면서 신고가 종목들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금융장세의 상승을 견인하던 금융과 건설, 눌림목 조정을 한 후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철강, 조선, 해운주 등의 상승보다 약하게 움직여주었죠. 예, 금융, 건설은 얘네들보다 약하게 움직여줬어요. 예. 자, 그러면 그럼 실적장세의 대응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장세. 자, 실적 상승 업종이에요. 예, 전반적으로 철강, 화학, 제지, 시멘트, 부철금속, 섬유, 유리 이런 게 다 뭐예요? SOC 사업을 금융장세에서 해가지고 그 SOC 사업에 돈을 받기 시작하고 그게 하나하나씩 늘려갈 때 실적장세, 이 돈들이 철강, 화학 얘네들 쪽으로 들어갈 때 이런 거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그 장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후반으로 해서 여러분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사무 얘네들이 돈을 이게 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공장을 짓고 그러면 사무용품 사야 돼. 예, 전기전자 컴퓨터 사야 돼. 이런 것들 사야 되잖아요. 예. 예. 예, 자동차도 만들어야 돼. 기계도 새로 도입해야 돼. 예, 이런 것들이죠.
자, 회의 속에서 자라나는 실적 장세. 경기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 소재주들의 대부분 준저가 대형주여서 초기에는 거래량이 기록적으로 증가하나 후반부에는 고가, 중소형주 상승의 거래량이 감소가 돼요. 고가 꼭지에서. 예,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 거래량이 줄면서 막 급등 막 나오고 막 그러는 거죠. 예. 전략은 경기 회복기에 기업의 실적 구조의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 기업들이 많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대중국, 대미 수출 관련들 중에 기관 선호 종목을 집중 투자하는 거예요, 이때. 네. 기업의 실적이 둔화, 금리 상승률 우려가 나타나면 실적 장세는 마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실적 장세는 마감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예. 자. 실적 장세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예,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금융장세하고 실적장세까지만 하고요. 10시까지 하는데 10시까지 가까이 할 거예요. 근데 요 그거만 하고요. 자, 두 거만 하고요. 자, 요것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이 역실적 장세예요. 역실적 장세에서는 올라가요. 끝마무리에 올라가요. 분명히 얘기했죠. 끝마무리에 올라간다고 얘기했어요. 예, 역실적 장세에서는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을 V자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주는 거, 끝마무리, 여기서. 그 다음에 눌려주고, 조정받을 때, 가는 게, 이때 바로 금융장세. 그러면 스피드키는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긴지, 이쪽 부분인지, 여긴지는 모르겠죠.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회원님들? 예. 자, 그러면, 자, 여러분 2004년도에 잘 보세요. 올라갔어요. 이때도 거의 500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야, 이거. 500에서 거의 1000까지 올라갔어요. 예, 1000까지 올라가서, 눌러주고 나서 올라갔죠. 이게 금융장세예요, 금융장세. 예, 금융장세.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자, 잠깐만요. 어디 갔지? 이건가? 여기 있다. 자, 아까 전에 보여준 때가 여기에서요. 금융장세 나왔을 때. 먼저 하기 전에 이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이때 나기 전에 이거였었어요. 이거. 여기 금융장세라 그랬어요. 네, 여기 금융장세라 그랬어요, 회원님들. 급등 나와요. 여기 급등이죠. 예. 네. 급등하고 조정받아주고. 예. 네. 올라가죠. 예, 그리고서 이렇게 가죠. 예. 자, 여기에요. 2004년도 여기 금융장세라고 얘기했어요. 예,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볼게요. 자, 2003년도에요. 자,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예?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요건 아니고, 먼저, 예, 전기전자예요. 먼저. 그러니까 금융장세가 여기에서부터 여기 이제 흘러가는 이 부분, 요 앞부분인데, 예,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먼저 올라갈 때, 이제 잘못했다. 요거 잘못 편식했다, 여러분. 예, 금융장세가 여기, 그러니까 뭐 이 앞부분은 뭐라 그럴까, 금융장세 이렇게 포함했었는데, 요게 가독이죠. 여기 금융장세에서 여기 넘어가, 요게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게 실적, 여기가 실적, 여기가 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역금융이고요.
예, 요런 거예요. 예. 회원님들 보이시죠? 예, 회원님들 보이시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과도기적 눌려주고 금융장세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예,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실적장세 이제 초입 들어가면서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전체를 제가 금융장세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과도기적 장세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이 앞부분이 반을 잘라가지고 앞부분은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전기전자, 예, 전기전자예요. 전기전자하고, 예, 확대해 볼게요. 2009년이구나, 이거는. 예, 자, 전기전자요. 자, 아까쯤 올라갈 때, 여기 종합지가지수예요. 이 위에는 종합지가지수, 이게 삼성전자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올라갔을 때, 누가 이끌었어요? 2003년서부터 2004년 누가 이끌었어요? 전기전자가 이끌었죠. 그죠? 그리고 조정받을 때 삼성전자 많이 조정받았죠. 예. 그죠? 이건가? 아이, 잠깐만. 얘를 뺐더니만,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삼성전자요. 올라갔죠? 뭐가 많이 조정받았어요? 먼저 조정받았죠? 삼성전자가 먼저 이끌고. 조정 많이 받았죠? 지수보다 먼저 조정받았죠? 예. 이때보다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이때는 1년 정도 상승을 보였지만, 한국은 어때요? 지금 3개월, 2개월 정도만 상승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한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주기예요. 5년 주기로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최소한 앞으로 1년 정도의 상승이나 길면 2년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자, 먼저 움직였어요. 그리고선 조정을 많이 보였죠. 이게 주봉이에요. 이건 조정을 많이 보였죠. 자, 이때 조정 보였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예, 포스코 조정 덜 보였어요. 올라간 게 덜 했으니까 덜 보였죠. 예, 하지만 어때요? 자, 신한지주 어때요? 여기서 조정 보일 때 같이 은행주들 같이 따라가줬어요. 전기전자와 다르게. 그죠? 맞아요, 틀려요? 아까 전에 전기전자 따라가줄 때, 급등할 때, 지수 올라갈 때, 은행주들이나, 이 신한지주 대표적으로 신한지주 따라가주는 흐름 보였죠? 조정받을 때, 조정폭만큼 조정받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지수보다 강하게 올라갔죠. 금융장세 나올 때. 예. 이해 가시나요, 요거? 예. 여기는, 잘 보세요. 여기가 높아졌잖아요. 여기까지. 은행지들 여기까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2006년 여기 중간서부터 어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건설주 올라갔죠, 같이. 건설주 확 무너졌죠. 조정받을 때. 지수보다 확 무너졌죠. understand? 2006년 초까지. 이해가세요? 건설주는 2006년 여기서 움직였어요? 이거? 안 움직였죠? 은행주 움직일 때 안 움직였죠? 그 다음에 조정받고 올라갈 때, 이때 후발으로 움직였죠?
여기까지. 그럼 철강 다시 넘어갈게요. 자, 얘네 어때요? 철강 어때요? 철강 어때요? 얘네 여기까지 비실비실했죠? 2006년 여기 금융장세 나오고 금융장세 끝나고 실적장세 돌아가니까 그때서부터 어디가 쳤어요? 어디가 쳤어요? 실적장세 돌아가서 어디가 쳤어요? 포스코 쳤잖아요. 예. 전기전자 어때요? 안 갔잖아요. 이해 가신다 하시는 분. 자, 보세요. 여기서 금융장세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금융장세 여기까지 갔어요. 조선이에요. 현대중공업이에요. 급등했죠? 여기 급등했죠? 급등했잖아요. 실적장세에서 초입에 건지는 종목은 몇 프로 수익 나요? 최소 1.5% 수익 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볼까요? 16만원이에요. 16만원에서 지금 여기 위치가 16만원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5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최소 1.5%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안 나옵니까? 20만원에서 70만원까지 갔어요. 최소 1.5% 나온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150%, 예, 150%요. 예. 예.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가의 위치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금융장세는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좀 더 내려서, 아이씨, 몇 번에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5월달에 한 거기 때문에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요걸로. 이제. 그러면 전기전자예요. 지수랑 전기전자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위에 게 종합지가지수 전기전자 은행이에요. 자, 10월달 기준으로 볼게요. 10월달 기준으로요. 지수는 딱 10월달 여기 선 긋는데 딱 양봉일 때 딱 거줄게요.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은 여기니까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6월달. 10월달에 딱 그 근처에 있죠. 거기에 놓여져 있죠. 딱 놓여져 있죠. 그죠? 자, 10월달 양봉이에요. 지금 어디 있어요? 전기전자는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위에 있죠? 은행이에요. 10월이에요. 밑에 있죠? 밑에 있죠? 금융장세는 누가 주도한다? 금융장세는 누가 주도한다? 회원님들? 예. 아니. 금융장세는 금융이 주도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래서 과도기라는 거예요. 초입이라는 거예요. 예, 초입이라는 거예요. 자, 건설업이에요. 10월 여기에요. 예. 여기 됐죠? 오히려 건설업보다 밑에 있죠? 은행이 오히려 건설업보다 밑에 있죠? 예. 예, 증권입니다. 증권, 전기전자랑 거의 비슷한 위치했죠? 예, 비슷한 위치에서. 왜 그럴까요?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단기적으로 급등했으니까. 지수가 내려가면 단기적으로 내려가겠죠. 예, 증권 없이 지수가 급등했으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가겠죠.
예.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비교해볼게요. 또 뭐가 있어요? 현대차는 예, 자동차 업종은 뭐 저처럼 걸고, 조선? 조선이 제조? 아닌데? 운수창고? 운수장비인가? 생각이 안 나네? 예.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철강? 아유. 예, 지금, 예, 오류 떴습니다. 예, 순간 오류 떴다고 나와세요. 에이. 예. 마무리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세요. 그 부분은, 예, 좀 더 자세하게 해주려고 하다가, 예,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 오류가 떴나봐요. 예. 여러분, 흐름은 아시겠어요? 이제? 흐름은 아시겠어요? 대충? 아직 두 장세는 얘기는 안 했어요. 두 장세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흐름으로 한국 증시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숙제는, 여러분, 오늘의 숙제는 제출은 아니에요. 예. 제출은 아니에요. 제출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업종별로 돌려보세요. 알겠습니까? 저처럼 종합주가지수의 그 하가지고 업종별로 각각 돌려보세요. 네. 원래 만드신 거 한번 그게 뭔 소리예요? 뭘 만들어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요? 화면 이거잖아요. 아, 비교한 거? 이것도 비교한 거잖아요. 비용님. 이거 비교한 거예요. 아, 은행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오늘 종합주가지수, 전기전자, 은행, 그러니까 전기전자가 대장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비교할 때 보기 편하게 혹시 멀티 기능이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 전기전자 딱 요거 해놓고선 전기전자가 두 개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딱 해놓고 밑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업종으로 돌아가면서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예, 다른 거 돌아가면서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돼요. 별 무리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방송을 회원님 캐치하신 거 부탁 좀 드릴게요. 캐치하신 거 그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기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로 해가지고 전송을 드릴게요. 올려주시면 회원님 감사드리고요. 예.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회원님께 그 박수 한번 쳐줘야죠. 예, 박수 한번 쳐줘야죠. 회원님께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회원님. 예. 자, 여러분 어떻게 좀 오늘 내용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회원님들? 예, 오늘 내용도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예. 예.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VOD 강의로만 들을 때는 좀 더 뭔가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접근이 안 됐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저랑 대화를 하면서 이런 거를 얘기해 줬을 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뭔가가 느끼는 게 있고,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그 코스닥 종목 공략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예, 코스닥 종목은 이 코스닥 종목은 이런 장세가 연출되는 게 아니에요. 왜?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출되는 게 아니에요. 코스닥은. 예, 코스닥은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예요. 전체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 마음이에요. 예, 하지만 코스피는 이런 흐름을 갖고 움직여요. 예,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을 갖고 움직이니까 이런 흐름만 알면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살아남아요, 안 남아요? 살아남아요, 안 남아요?
물리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향후에 언젠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초입 부분이니까 물리더라도 상승하겠구나, 홀딩하겠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가치 투자는 지금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가치 투자는. 알겠습니까? 가치 투자는 지금서부터예요. 전기전자는 그 전이었었고요. 예. 전기전자는 제가 삼성전기 말할 때 그때 가치 투자가 그때 들어가는 거였었고요. 전기전자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삼성전기 얘기하면서 삼성테크인도 제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저는요. 예. 삼성전기하고 삼성테크인이 두 종목이 주도할 것 같은데 삼성전기가 먼저 좀 좋을 것 같다라가지고 삼성전기를 먼저 종목지문에 11월달에 올린 거고 삼성테크인은 그냥 말만 했어요. 방송이면 어디서. 예. 기억나시는 분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11월달에. 예. 기업이 분할되면서. 예. 계속. 예. 계속 기업이 분할되면 계속 그때 얘기했어요. 저는요. 그때가 바로 가치 투자예요. 예. 지금 가치 투자 종목은 저는 강원랜드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럴 때 가치 투자예요. 꼭지에서 가치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 꼭지에서 가치 투자가 아니라, 저점에서 어느 정도 했을 때 가치 투자를 그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투자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예? 꼭, 대부분 사람들은 꼭지에서 물리고 가치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꼭지에서 물리고 가치 투자한대요. 예. 왜 가치 투자가 돼요? 꼭지에서 물려놓고 무슨 가치 투자야. 더 떨어지지. 한 2년 떨어졌을 때 그때 팔지. 아이고. 가치 투자 아닌가 보다. 회원님들. 장세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벌 수가 있어요. 예. 장세만 이해한다 그러면 여러분 또 봐봐요. 예. 여러분 또 봐봐요. 실적 장세의 꼭지에 뭐가 나오냐. 나는 가치 투자로 얼마 벌었다. 그거 나와요. 예. 나는 가치 투자로 나는 장기 투자로 얼마 벌었다. 그런 거 나와요. 책자 막 쭉 하고. 예. 그런 거 나올 거예요. 예. 꼭지에서. 예, 실적 장세 꼭지에서. 예, 나처럼만 해라. 예. 기업 분석으로 돈 벌, 이런 거. 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가치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 보되 가치 투자하는 게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5년에 한 번씩 중텀으로 5년에 한 번씩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어요. 5년에 한 번씩. 알겠습니까, 형님들? 네,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예. 예.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예. 여러분 지금 오늘 방송에서 이거 제가는요. 제 방송 처음 들었다 하시는 분 이거. 예, VOD 강의에선 들었긴 들었는데 이거 방송 이거 처음 들었다 하시는 분. 솔라모님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러브콜님도 오셨어요? 신규회원이에요? 누구지? 누구세요? 저번주에 가입하셨어요? 근데 왜, 한 번도 제가 몰라 오셔가지고, 예. 예. 여러분들,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그분 말 채팅해서 좀 해주죠. 그래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아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시킨다고 해가지고, 너무 반감 갖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공부하세요. 공부하면, 예, 공부하면 여러분 돈 벌어요. 예, 진짜요. 예, 공부하면 돈 벌어요. 지금 당장 돈을 못 벌어도, 여러분, 지금 당장 돈을 못 벌어도,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나중에 큰 돈 벌 수 있어요. 지금 장세에서 공부해서 돈을 못 벌어도 다음 장세 향후 5년 뒤에 예, 좀 길겠지만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못 먹어도 베트남에서 먹을 수 있어요.
자, 먹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화이팅입니다, 회원님들. 화이팅이에요. 네. 정말 화이팅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제가 처음에 제가 유료 회원들에서 VOD 강의 그거 할 때보다 더 자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회원님들 제가 그 회원님들 VOD 강의 때보다 그 우리 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예, 더 자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 공부 열심히 하라고. 예, 뭐 여러분들 지금 전문가 방송 들을 생각 하지 말고 오늘 배운 거 공부하라고요. 전문가 방송 듣고 다른 전문가 방송 지금 듣고 여러분들 또 보게 되면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공부해가지고 노트 필기 하세요. 노트 필기 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대장,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의 대장 스피드킹 유료방송 교체 2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세연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어르신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녹화 종료하고요.